사랑하는 예불님들 하이. 오늘은 우리 피부 전공의 영훈쌤을 모시고 이제 영훈쌤이 벌써 근무하신 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어땠는지. 영훈쌤이 워낙에 잘생긴 걸로 되게 유명하셔서 제가 오늘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왔어야 되는데 영훈쌤 한 달 동안 근무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제가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할 때 사람 관계가 중요하니까 있었는데 되게 왜 우려했을까 했을 정도로 뭔가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간에 되게 끈끈하고 상호 존중, 꼰대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아직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상호 생각해요. 존중이 중요하다. 주된 하시는 일이 환자, 우리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만나는 일인데, 보호자님들이랑 라포 형성 뭐 이런 거는 사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서로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사실 무조건 100명 진료하면 2명은 원수처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보호자님들이 많이 잘 따라주셔서 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만 진료를 보다가 제 지역병원에 나오게 되면 어떤 수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팔로우업 되는 것도 사실 막 좋아지고 안 오거나 한 경우를 되게 전에 많이 들었는데 보호자님이 제가 사실 있었던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초진도 많이 잡히고 진료를 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처방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지켜주고 계셔서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개를 키우지만 매일 귀 세정을 해달라, 뭐 매일 귀 약을 넣어달라, 샴푸도 해야 되고 한 마리가 막 4-5가지씩 제가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만성화된 환자고 약을 최소한으로 쓴다는 건 그만큼 보호자님들 노력이 같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자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보다도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억에 남는 환자, 물론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쵸.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나 이런 네, 게 아직까지는 뭐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자 하나하나가 다 아직은 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드라마틱한 게 아무래도 저한테 그렇죠. 더 다가오다 보니까 한 환자 중에 이제 발에서 자꾸 병변이 파열되는 어떤 질환이 있는 환자였는데 워낙 반복되고 제 지역병원에서도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일 수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면 발 절단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충격받으셔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질환 자체가 워낙 흔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라서 이전 병원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약물로 관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긴 했는데 이제 보호자님이 이제 저한테 오시기 전에 원래 갔던 병원에서 뭐 예방 접종을 하시면서 이제 수의 선생님도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뭐 보호자님 느끼기에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제가 평가를 하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님 제일 안심했던 발 절단을 안 해도 되는구나 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사실 많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이제 보호자님들이 스마트하게 토요일날 이제 우리 영훈쌤이 진료가 있으시니까 슬개골 진료랑 피부 진료랑 같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술하고 나서 재검을 저한테 하고 피부과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정말 영훈쌤한테 진료받고 나서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보호자님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 특히 약을 되게 세게 쓰던 귀 때문에, 특히 귀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인가요? 귀가 해부학적 구조상 사실 약물이 완벽히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어떤 터널이다 보니까 그 안쪽 터널 안쪽까지는 혈액이 안 되니까 약물이 도달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신으로 항생제를 먹어봤자 네. 귀 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마일드하게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가 좋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환자들은 워낙 중증으로 아니면 만성적으로 앓고 있던 환자들이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방법과 처방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먹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런 의인성 쿠싱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나타났거나 아니면 나타날 위험이 있던 아이들이 저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귀가 이제 더 약을 먹었을 때보다도 더 좋아지거든요. 사실 약을 먹이지 않고도. 약을 끊었는데. 네,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환자들이 지금 제가 본 환자들 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뿌듯해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은 아직은 뭔가 장기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냥 먹는 약이 조금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좋아진 거는 같은데 사실 크게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뿌듯하거든요. 이게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전신 제제를 쓰지 않으면서 관리가 된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자님들한테 사랑하는 보호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나요? 사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만성화 되기 쉽고 그렇죠. 어떤 평생 관리가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렇죠. 보호자님들이 아직까지는 되게 잘 지켜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조금 배우러 오신다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과외나 교습 정도로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제가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추면 그거는 이제 제 온전히 제 몫인데 저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실 실제 행위를 하는 건 보호자님들이다 보니까 아니면 사실 직접적으로 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진짜 보호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화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그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점을 저한테 듣고 되게 깨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과 수술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쵸. 골절로 왔으면 뼈가 붙으면 끝인데 수술에 의존하고 사실 뭐 보호자분한테는 별로 의존하는 게 없는데 뭐 아토피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아이들마다 2차 감염이 있는 정도가 다르고 아이들마다 뭐에 알러지가 더 심한지도 다르니까 사실 인터넷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한테 맞춤의 처방을 관리 방안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온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아이의 피부 관리 방안 지침을 내드리는 게 사실은 1번.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물건을 판 건 아니니까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하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보다는 최대한 낮춰놓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호자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그쵸. 있죠, 그런 비용. 근데 그런 건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쵸. 저희가 아주 약속한 것처럼 네, 오늘도 약속한 것처럼 그렇죠. 면역 치료라든가 알러지 검사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자. 아까 서로 약속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료를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 보호자님께서도 기본 진료비라든가 뭐 상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스러우실 수 충분히 있죠. 원래 부담스럽죠, 맞죠? 왜냐면 물건 하나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한테 맞춤으로 되는 지침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이제 벌써 봄은 정말 짧아서 소중하다라고 하더니 벌써 너무 더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귀랑 피부 질환이 많은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귀청도 잘 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이 제가 답변이 너무 늦죠. 직접 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느린데 한 달 안에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답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답글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선생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보호자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